안녕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주주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요일하고 상황은 완전 다르게 목요일에는 아주 이쁘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혹시나 수요일 날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진짜 잘하시고 계신 거고, 혹시나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놓치셨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실 필요 먼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최대한 비싸게 매도하는 전략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오늘 제 영상만 시청하시면 앞으로 매매하시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수요일 날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85,000원의 구간, 그리고 조금 더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아마 8만원 정도 구간까지는 좀 열어두실 필요는 있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3월 4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뭐라고 했죠? 반등 탁점 이 가격이다라고 정확하게 저는 영상 속에서 찝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8만원과 85,000원의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던 타이밍 있었죠? 맞죠?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다가도 아직까지 나는 매수를 못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라고 꼭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매도가 더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도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해 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주주분들,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두 가지 이유를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좀 촬영을 해오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3월부터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당시에는 뭐 사람들도 사실 관심이 많이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꾸준하게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저만의 두산에너빌리티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도 그 확신 때문에 사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도하자라고 얘기를 드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의 핵심 이슈 요약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수주의 내용은요, 이미 2025년도에 14.7조 원 역대 최대로 수주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SMR 관련 말고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가스터빈입니다. 자, 이 사실 가스터빈은요,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미국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터빈이 사실은 뭐 엄청나게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단가 자체가 쌉니다. 발전소에, 그러니까 SMR이나 어떤 원전에 비하면은. 그런데 이 가스터빈이 끝내주는 게 뭐냐면요,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 비용 때문에 가스터빈을 하는 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다가도 지금 SMR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는 지금 뭐예요? 이미 전용 공장을 우리나라가 두산에너빌리티는 착공을 한 상태인데 미국도 지금 이 SMR을 짓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이미 지역이나 이런 거 부지는 다 정해놨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SMR은 당연히 나중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영업이익은 최소한 지금 약 4천억 원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저는 좀 계산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실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적 분석인데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번에 2025년 올라가기 전까지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2021년도부터 어때요? 약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물량들이 매집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그리고 수요일 날에도 분석을 해드렸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21년도, 22년도부터 매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매집이 되어 있는 건 외국인들이 참고로 1등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한 8천만 주 이상의 물량을 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속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기관들 그리고 연기금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총 물량만 하더라도 1억 5천만 주 이상이 넘어갈 정도로 엄청난 매집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가는 2024년 기준으로만 잡더라도 거의 지금 4배에서 5배 이상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나 연기금들은 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더욱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이 수급이 정말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22년도를 보여드릴게요. 22년도 여기 12월 이렇게 달력을 바꾸시면 되거든요. 컴퓨터로 혹시나 쓰시는 분들께서는. 그리고 여기 22년도로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이십니까? 22년도 1월부터 22년도 12월 30일까지. 자,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 8517이죠. 그리고 단위가 1000주예요. 그리고 뒤에 03개를 붙이면은 800만 주 외국인들이 매집이 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하실 분들은 이 기간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면은 아마 확인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셨죠? 저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지금 미래는 데이터 센터 싸움이에요. 이 데이터 센터 하나 때문에 엔비디아가 정말 대박이 터졌던 거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칩 때문에 바로 무수한 테마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HBM의 반도체는 사실 굉장히 고성능의 칩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능이 좋다 보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때문에 SMR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미래는 이 데이터 센터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계속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할 건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마다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는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는 뭐예요? 바다를 필요로 해요. 왜? 냉각수를 냉각시키기 위해선 엄청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SMR을 쓰면은 뭐가 좋냐? 이게 소형 원자로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강이나 호수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이나 호수를 통해서도 SMR을 충분히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SMR은 저는 나중에 정말 이 원전의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의 미래 먹거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스 터빈과 이 원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주봉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는 왜 제가 정확하게 이 8만 원이라는 가격을 맞췄었냐 이거를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주주분들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주식이라는 건 항상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꼭 들어와 주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요 매물이라는 게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봉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릴 건 매물대를 똑같이 켜볼게요. 자, 그리고 약간 차트를 넓게 펼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에서 가장 두꺼운 매물 요거 6만원 구간 빼고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 있어요? 정확하게 요 8만원 구간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매물대의 구간의 돌파를 할 때면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는 거고, 만약에 거래량이 안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있는 매물대 부근까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위로 상승하기 위해선 얼마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겠어요? 맞아요. 바로 95,000원의 가격이 두산에너빌리티한테서는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면서 올라가야 되는 자리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겠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절대 급하게 양봉의 캔들에서 따라가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요 95,000원의 가격대를 넘어갈 때 얘가 가격이 빵하고 터져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올라가다가 가격에서 저항을 받아버리면 다시 살짝 저항이 눌림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 눌림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미리 매수하셨던 분들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신다라고 하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은 분명히 이번에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려고 하셨던 분들은 비싸게 매수하시지 마시고 얘가 살짝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싸게 물량을 잡아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항상 매수를 하실 때는요, 싸게 물량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최대한 비싸게 매도라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다들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 매도하실 때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제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분들은 실시간으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단순하고 쉽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노란색의 이제 화살표가 뜨면은 이렇게 쭉 올라간다라는 상승 신호예요. 그리고 10월 말에도 작년에 파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계속 조정을 받다가 그리고 나서 올해 1월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바로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최근 2월 말에 정확하게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고, 저도 그래서 노란색 화살표가 이제 한 번에 딱 뜨게 되면은 바로 또 상승의 흐름으로 완전히 전환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010-4459-6279니까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것도 최소한 왜 올라갈 것 같은지 아니면 왜 떨어질 것 같은지 그 이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이유들은 영상을 통해서 꼭 설명을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좀 더 정확한 매수나 이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나 타점 같은 경우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분들께서도 매매하시는 거 어렵지 않게 잘 따라와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조금 손실이 크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요. 저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로 활용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여드리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 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의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요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 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 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 원,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 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 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월봉상으로 가가지고 이제 최종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주주분들 절대 까먹지 마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연기금 매집 엄청나게 했다라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결국은 원전의 싸움이에요. 거기에다가 두산은 지금 가스 터빈까지도 이미 개발을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최소한 목표가를 저는 지금 30에서 5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팁도 놓치지 마세요.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 만들어지고 매물의 벽을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 급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항상 주식은요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눌림이 왔을 때는 최대한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고, 올라갔을 때는 최대한 비싸게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셔야지만 우리 주주분들이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상승 파동을 다 가져가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010-4459-6279에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셨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